안녕하세요. 알람뉴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선이라 할 수 있는 올가을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중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진핑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압도적인 정치력과 헌법을 개정해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추가하는 등의 행보로 여러 명의 반기 세력을 제압하며 압도적 1인 체제를 유지해왔는데요. 사실상 종신 주석의 위치에 올라 있다는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시진핑을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입니다. 홍콩 매체 명보는 18일 평론에서 리 총리의 행보에 주목하는 추측들을 소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원로들의 입김 속에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은 좌절되고 리커창 총리가 대권 또는 경제 대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리커창 대망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먼저 알아보자면 바로 중국의 경제 침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산당 내 불만이 쌓이면서 리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각각 다른 파벌에 속하는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는 경제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보다는 마오쩌둥이 구축한 사회주의 체제에 뿌리를 둔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 일부 공산당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제로 코로나에 대한 무관용 봉쇄 정책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4월 경제 지표는 소비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11.1%, 도시 실업률도 6.1% 증가하는 등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4.8%로 올해 목표인 5.5%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3만 위안에 달하지만 20억 명 이상의 인구 중 6억 명의 월 수입은 고장 1,000위안이다. 1,000위안으로는 중형 도시에서 집을 빌리고 세를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밝혀서 중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선 리 총리가 내놓은 수치야말로 진짜다. 1인당 국민소득에 혹해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인민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제야 겨우 진실된 말을 들었다 등 공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대립되는 경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더욱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리커창 총리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옛날 발언들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인위적이고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너무 웃도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리커창 총리의 발언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말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럼 왜 리커창이 시진핑 주석의 대항마로 떠오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공천당파의 수장으로 2013년 시진핑 주석과 주석 자리를 얻고 경제해오다 실패한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2인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시진핑은 당이 통제하는 경제를 추구한다면 리커창은 자유경제를 강조했던 사람으로 경제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혁명 원로 자제들이 모인 태자당과 상하이 출신 인사들이 세력인 상하이방, 공산주의 청년당을 거쳐 성장한 공천당, 이렇게 세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자당의 수장이 시진핑 주석이고 공천당의 수장이 리커창 총리입니다. 상하이방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부터 태자당을 지지하며 시진핑의 10년 주석 연임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10년간 공청당과 상하이방을 반부패 투쟁이라는 명목하에 계속적으로 탄압하였고 여러 불문율까지 깨는 등 상하이방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번 중국 대선에서 상하이방이 공천당파를 밀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산당 3대 정파 중 2개의 정파가 리커창을 지지하게 된다면 9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종신 집권이 아닌 새로운 중국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 소강사회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시에 1대1로 정책은 막대한 국가 예산만 쏟아부었던과 달리 다른 약소국과 유럽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등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의 중국 역시 미국과 서방의 간섭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역시 경제 침체만 야기하며 시진핑의 10년 독재 정치의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